오늘은 한자편 파트 6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일본어 한자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쉽고 효율적으로 해설해드리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을 한번 꼭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는 파트 1부터 파트 5에 걸쳐서 약 250개의 한자를 해설해드리고 있어요. 각 파트에 대한 콘텐츠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파트 1에서는 또우가 쓰이고 있는 한자에 대해서 72개, 파트 2에서는 칠복이 들어가 있는 한자에 대해서 40개, 파트 3에서는 손마디촌이 포함되어 있는 한자에 대해서 40개, 파트 4에서는 세추가 들어가 있는 한자를 40개, 그리고 파트 5에서는 쉬엄쉬엄 갈착이 사용되는 한자에 대해서 40개를 각각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한자편 파트 6에서는 지금 보이고 있는 28개의 한자를 총 7회에 걸쳐서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이번 파트에는 과연 어떤 한자들이 등장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4개의 한자를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근데 이 한자들 유심히 쳐다보면 뭔가 공통적으로 숨어있는 게 보이질 않으세요? 정답은 바로 이 아이예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이 아이가 오늘 소개하는 4개의 한자뿐만이 아니라 파트 6에서 소개해드릴 모든 한자들 속에도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제일 먼저 이 한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자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삼지창 모양을 본떠서 만든 창과라는 상형 한자예요. 근데 이 창이라는 한자는 아주 오랜 옛날에 무기로서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쓰인 일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창과라고 외우셔도 좋겠지만 이 한자가 무기를 의미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한자풀이에 있어서도 이 창과는 무기라고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이 점을 먼저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6의 모든 한자에 등장하는 창과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다음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리세를 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창과에 홀로단이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참고로 홀로단에는 밭전과 열십이 쓰이고 있죠. 따라서 홀로단이라는 한자는 밭에서 열십자 모양으로 허수아비가 서 있다. 홀로 라고 이해를 하시면 한자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넷플릭스로 맥컬리 컬킨 주연의 나 홀로 집에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영화를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저 무기를 든 도둑놈이 집에 쳐들어와서 도둑놈과 멋지게 한판 싸운다는 스토리예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영화 나 홀로 집에는 무기를 든 도둑놈과 주인공이 한판 뭐하는 스토리인가요? 정답은 싸우는 스토리죠. 따라서 이 한자는 싸울 전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戦う、戦う、 음으로는 戦、戦、 이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덕어휘부터 소개해볼게요. 戦争、戦略、挑戦、 전쟁, 전략, 도전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엔 예문을 한번 소개해볼게요. 明日はサッカー日韓戦が行われる予定だ。
내일은 축구 한일전이 열릴 예정이다 라는 문장이 되고, 마지막으로 훈동 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今回の戦いは韓国が勝ってほしい。 이번 시합은 한국이 이기길 바란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싸울 전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다음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리세를 보면 창과에 재물을 의미하는 한자인 조개패와 그리고 열십이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해적이 보이는데, 재물과 돈이라면 단돈 10원이라도 도적질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해적이에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재물과 단돈 10원이라도 무기를 들고 도적질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정답은 해적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해적적 또는 도적적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族、族、 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부터 소개해볼게요. 海賊、盗賊、 해적, 도적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엔 예문단까지 소개해볼게요. 海賊と呼ばれた男は日本の有名な映画だ。 해적이라고 불린 남자는 일본의 유명한 영화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적적, 도적적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다음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리세를 보면 창과에 문과 사람이니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중세 유럽 시대의 풍경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시절에는 가문이 서로 다르면 사람들끼리 창을 들이대면서 파벌싸움을 했었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 중세 시대에는 가문이 다른 사람끼리 창을 들고 무슨 싸움을 했나요? 정답은 파벌싸움을 했죠. 따라서 이 한자는 파벌벌 혹은 문벌벌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罰、罰、 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부터 소개해볼게요. 学罰、派閥、財閥、 학벌, 파벌, 재벌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엔 예문단까지 소개해볼게요. 三菱グループは日本の有名な財閥企業だ。 미쓰비시 그룹은 일본의 유명한 재벌 기업이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벌벌, 문벌벌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리세를 보면 창과에 차차 그리고 흑토가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한 남자가 삽으로 흙을 파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흙이 무기질 성분의 좋은 흙이래요. 그래서 이 흙을 시장에 팔기 위해서 차량에 싣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지금 이 남자는 무기질 성분의 흙을 팔기 위해서 차량의 흙을 뭐 하고 있나요? 정답은 싣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실을 재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乗る、乗る、 또는 乗せる、乗せる、 한편 음으로는 さい、さい、 라고 각각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독어휘부터 소개해볼게요. 記載、
掲載、連載、 기재, 게재, 연재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 혼동 예문 가볼게요. うちの会社が新聞の一面に載った。 우리 회사가 신문 일면에 실렸다라는 문장이 되고 예문 하나만 더 보면 家族写真をインスタに載せる。 가족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싣다, 올리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6의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일본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이 한자편 파트 6의 모든 한자들 속에 들어가 있는 창과라는 한자인데 무기를 의미하는 한자로 외우면 좋다고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 한자는 영화 나홀로 집에는 무기를 든 도둑놈과 주인공이 싸운다고 했었죠. 그래서 싸울 전이 되었고 뜻으로는 다타까우, 음으로는 생으로 각각 발음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 한자는 재물과 단돈 10원이라도 무기를 들고 도적질하는 자는 해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해적적, 도적적이 되었고 음으로만 조크로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한자는 중세시대에는 가문이 다른 사람끼리 창을 들고 파벌 싸움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파벌벌, 문벌벌이 되었고 음으로만 나츠로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한자는 무기질 성분의 흙을 차량에 싣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을제가 되었고 뜻으로는 노르, 노세르, 음으로는 사이로 각각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일본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それじゃ、またね。